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앞은 70대의 노인들로 붐볐다. 회색과 흰색이 섞인 머리, 주름 깊게 패인 얼굴, 허리가 굽은 몸.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 시절처럼 반짝였다. 1975년 졸업한 서울 대흥고등학교 3학년 7반 50주년 동창회였다. 박 선생, 자네 정말 오래간만이야. 김 의원, 자네도 왔구먼. 악수하는 손들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힘찼다. 연회장 입구에서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다는 동창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는 보청기를 끼고, 누군가는 자식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정우진은 아내와 함께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평생 중견 섬유회사의 격리부장으로 일하다 5년 전 정년퇴직한 평범한 가장이었다. 두 아들은 결혼에 분가했고 이제는 아내와 단둘이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오늘 누가 올까? 기대되지 않아요? 아내 김순희가 물었다. 우진은 명부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53명 중 42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미 세상을 떠난 동창이 8명,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3명이었다. 대부분 올 것 같아. 이강수는 불참이라고 했네. 그 이름을 말하는 우진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낮아졌다. 이강수. 5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름.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그 친구 말이야? 아직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야? 응, 그냥 멀어진 거지. 우진은 짧게 대답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감정을 설명하기는 복잡했다. 1975년 졸업식 이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우진이 일방적으로 강수를 멀리했다. 연회장의 동창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회사 사장이 된 친구, 병원 원장이 된 친구, 교수가 된 친구, 각자의 인생 50년을 살아온 얼굴들이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평범했고, 누군가는 힘든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3학년 7반 동창이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고하신 동창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반장이었던 최진수가 사회를 맡았다.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1분간의 묵념.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진의 머릿속에는 5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72년 고등학교 1학년 봄, 이강수와 정우진은 같은 반이 되었다. 강수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공부까지 잘하는 학급의 스타였다. 반면 우진은 평범한 키에 평범한 성적, 평범한 외모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우진아, 너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정말 고마워. 강수는 우진에게 공부를 가르쳐줬고 우진은 강수에게 농담과 웃음을 선물했다. 둘은 곧 단짝이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먹고 방과 후면 함께 학교 뒤 산책로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나는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될 거야. 강수가 말했다. 나는 평범하게 회사원이나 하지 뭐.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둘의 우정은 3년 내내 이어졌다. 체육대회 때는 같은 편이 되어 뛰었고 수학여행 때는 같은 방을 썼다. 졸업 앨범 절친한 친구 페이지에는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렸다. 그러나 1975년 2월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진은 제일지망이었던 서울대 경제학과에 불합격했다.
대신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 턱걸이로 합격했다. 그는 충격에 빠졌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반면 강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의 집 앞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섰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축하해, 강수야. 넌 정말 대단해. 우진은 억지로 웃으며 축하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질투와 열등감이 타올랐다. 왜 나는 안 되고 강수는 되는 걸까?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그리고 며칠 후, 우진은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다. 야, 너 들었어? 이강수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래. 그래서 뒷구멍으로 들어갔다던데. 진짜? 그럼 부정입학이잖아? 학교 복도에서 들려온 대화였다.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수가 부정입학이라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다. 우진은 혼란스러웠다. 강수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야 자신의 불합격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서 떨어진 거야. 졸업식 날, 강수가 우진에게 다가왔다. 우진아, 우리 대학 가서도 자주 만나자. 응. 우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우진은 의도적으로 강수를 피했고 강수가 먼저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 50년이 흘렀다. 우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고 소문에 의하면 강수는 큰 무역회사 임원이 되었다가 사업 실패로 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진은 강수의 소식을 일부러 찾지 않았다. 그냥 잊고 싶었다. 묵념 끝. 최진수의 목소리에 우진은 정신을 차렸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여기저기서 옛날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야, 기억나? 체육 선생님이 우리 야단쳤을 때. 그때 정말 웃겼지. 우진도 억지로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강수가 안 와서 다행인 걸까? 아쉬운 걸까? 그때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마른 체구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우진이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다. 이강수였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강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불참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강수의 목소리는 50년 전보다 훨씬 낮고 쉬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온화함이 배어 있었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50년 만이었다. 50년 만에 보는 강수의 얼굴. 그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강수, 오랜만이야. 와, 이강수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동창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수에게 다가갔다. 강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악수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우진은 자리에 앉은 채 강수를 지켜봤다. 50년이 흐른 강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우아하고 당당했던 자세는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체구도 많이 마른 것 같았다. 정장은 깨끗했지만 약간 헐렁해 보였다. 자, 강수 동창, 여기 앉으세요. 마침 빈자리가 있네요. 최진수가 우진의 테이블 건너편 빈자리를 가리켰다. 우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필 같은 테이블이라니. 강수가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잠시 우진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강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 우진이구나. 강수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응, 오랜만이야. 우진은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짧은 대화였다. 5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건조한 대화였다. 주변 동창생들이 눈치를 챘는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자, 건배합시다. 50주년 동창회를 축하하며 최진수가 재빨리 분위기를 전환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우진과 강수도 억지로 잔을 부딪혔다. 따르릉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식사가 이어졌다. 동창생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다. 누구는 손주 자랑을, 누구는 건강 이야기를, 누구는 취미 생활을 이야기했다.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우진과 강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가끔 다른 동창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우진은 음식을 먹는 척하며 강수를 슬쩍슬쩍 관찰했다. 강수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물만 몇 모금 마실 뿐이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다. 이따금 기침을 하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저 사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우진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걱정. 아니, 그럴 리 없다. 5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은 사람을 왜 걱정하겠는가.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동창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거나 옛 이야기를 나눴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졸업 앨범을 펼쳐놓고 추억을 회상하는 무리도 있었다. 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다. 창가에 기대서서 밖을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우진은 아내와 함께 다른 동창들과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강수 쪽으로 향했다. 강수는 여전히 혼자 창가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여보, 저 친구, 이강수 씨 말이야.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지 그래요? 아내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왜 내가? 5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냥 안부 정도는. 됐어. 별로 할 말 없어. 우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오후 5시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최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동창생들이 우르르 연회장 앞쪽으로 모였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강수도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맨 뒤쪽 구석에 섰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42명의 동창생이 함께 찍은 사진. 50년 만의 기념사진이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창생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다음에는 55주년을 봅시다. 건강하세요. 연락해요. 작별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우진도 아내와 함께 짐을 챙겼다. 그때 누군가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강수였다. 우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5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얼굴에는 뭔가 절박함이 있었다. 좋아. 밖에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다. 아내 순이는 눈치껏 먼저 나가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은 두 사람. 긴 침묵이 흘렀다. 강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우진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우진아. 미안해. 강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5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해명할 용기가 없었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강수를 바라봤다. 부정 입학. 그거 사실이 아니었어. 나는 정정당당하게 시험 쳐서 합격했어.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지방 고등학교 교사였어. 그 소문은 누군가 시기해서 퍼뜨린 거였어. 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내게 해명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 너의 눈빛을 봤거든. 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눈빛. 그래서 나는 그냥 포기했어. 우리 우정을.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50년 동안 품어온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왜?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반복했다.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우진아, 나 곧 떠나. 강수가 갑자기 말했다. 어디로? 아주 먼 곳으로. 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은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강수의 얼굴색, 마른 몸, 기침,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병원은 다녀봤어? 응, 다 소용없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곧 떠난다니. 그리고 그 50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오해가 모두 헛것이었다니. 우진아,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강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 오늘 너를 보려고 왔어.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고 싶었어. 이제 여한이 없어. 강수는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우진은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수의 모습이 호텔 문을 나서며 완전히 사라졌다.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을 오해 속에 살았다니.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강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동창회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강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50년간의 오해, 그리고 강수의 병,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눌렀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순이가 식탁에 밥을 차렸다. 하지만 우진은 입맛이 없었다. 나 좀 이따 먹을게.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그러시네.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우진은 대충 둘러댔다. 강수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입니다. 우진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등기우편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우진은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다. 보내는 사람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주소만 적혀 있었는데 서울 어느 동네의 주소였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하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로 정우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우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글씨체. 50년 전 봤던 그 글씨체였다. 강수의 글씨였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내 장의 편지지가 빼곡히 글씨로 채워져 있었다. 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진아, 잘 지내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은 많이 떨리고 있어.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병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50년 만에 너에게 하는 고백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어. 어제 너를 봤어. 50년 만에 내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더구나. 착하고 순수했던 우리 우진이. 나는 어제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사실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 우진아, 너는 1975년 대학 입시 때 나를 오해했지. 내가 부정입학을 했다고. 그 소문 때문에 우리 우정이 깨졌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그때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진짜 부정입학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 우진아, 기억나니? 우리 반에 박민호라는 친구가 있었어. 성적은 중간 정도였는데 갑자기 서울대에 합격했던 친구. 그 친구 아버지가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었어. 민호는 정말로 뒷구멍으로 들어간 거였어. 그런데 왜 소문은 내 이름으로 퍼졌을까? 그건 민호가 고의로 내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이야. 사람들에게 이강수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래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어. 자기 부정입학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민호를 직접 만나서 따졌어. 그런데 민호는 이렇게 말했어. 강수야, 미안해. 하지만 내 아버지 일이 걸린 문제야. 내가 대신 욕 좀 먹어줘. 어차피 너는 당당하게 합격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나는 화가 났어. 하지만 민호를 신고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민호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거든.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과부였는데 민호 어머니가 오랫동안 도와줬어. 등록금도 생활비도. 우진은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박민호. 그 이름을 50년 만에 듣는 것 같았다. 우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박민호. 그는 동창회에도 오지 않았다.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이어 읽었다. 우진아, 나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섰어. 민호를 신고하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나는 침묵을 택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민호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로 했어.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나를 멀리한 거였어. 내 눈빛에서 실망과 배신감을 봤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해명할 수 없었어. 해명하는 순간 민호의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 어머니가 받던 도움도 끊길 테니까. 우진아,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너와의 우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진실을 말하지 못한 죄책감. 대학 시절 나는 여러 번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시간이 갈수록 너와의 거리는 멀어졌고 나는 그냥 포기했어. 나는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어. 열심히 일했고 임원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50대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어.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도 떠났어. 아내는 이혼을 했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어. 나는 모든 걸 잃고 홀로 남았어. 그리고 작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우진아, 의사는 내게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 치료를 받아도 완치는 불가능하대. 나는 치료를 거부했어.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어. 그런데 한 가지 후회가 남았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그래서 나는 동창회 명단을 봤을 때 내 이름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흐느끼며 나머지 편지를 읽었다. 우진아, 나는 어제 너를 보고 정말 행복했어. 내가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놓였어.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50년 동안 품었을 내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어. 우진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시절 소문을 믿은 건 당연한 거야.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다만 나는 우리의 우정이 그렇게 끝난 게 너무 아쉬워. 만약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다면 우리는 50년 동안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인생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우진아, 이 편지를 읽고 나면 그냥 날 잊어줘. 나는 곧 떠날 거야. 아마 너에게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나는 이미 편안한 곳에 가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진아, 고마웠어. 고등학교 3년 동안 내 친구가 되어줘서 그 시절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사랑해. 친구로서 진심으로 사랑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안녕, 내 친구. 2025년 10월 20일 이강수. 편지가 끝났다. 우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0년간의 오해, 50년간의 원망, 50년간의 그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놀라 달려왔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순이는 남편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다. 한참을 운 후 우진은 순이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순이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지금이라도 연락해봐요. 강수 씨한테 전화해봐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동창회 명단에 있지 않아요? 우진은 급하게 가방에서 동창회 명단을 꺼냈다. 이강수의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삐 소리 후에 자동응답기였다. 우진은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3번째, 4번째. 계속 받지 않았다. 왜 안 받는 거야? 제발. 우진은 절박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나는 이미 편안한 곳에 가 있을 거야. 우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강수가 이미? 우진은 다급하게 동창회 명단을 다시 펼쳤다. 강수의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소였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와 같았다. 여보, 나 지금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요? 강수한테 가봐야 해. 우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아내 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배웅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휴대폰 꼭 들고 다니고요. 우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강수의 주소를 말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관악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우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강수 생각뿐이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40분쯤 달려 택시가 한 허름한 주택가 앞에 섰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다. 우진은 택시비를 내고 서둘러 내렸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 녹슨 대문, 가난한 동네였다. 우진은 가슴이 아팠다. 강수가 이런 곳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니. 목적지에 도착했다. 2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강수는 1층 101호에 산다고 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대답이 없었다. 우진은 다시 눌렀다. 딩동, 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우진은 문을 두드렸다. 강수야. 나 우진이야. 문 좀 열어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우진은 불안해졌다.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지만 잠겨 있었다. 강수야. 제발 대답 좀 해.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시끄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사시는 이강수 씨. 혹시 보셨나요? 이강수 씨요? 아, 그분.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분 이틀 전에 119 타고 갔어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까운 대학병원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서울대병원이니까. 감사합니다. 우진은 급하게 인사하고 다시 택시를 잡아탔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우진은 계속 강수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우진은 응급실로 달려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이강수라는 환자 찾고 있습니다. 이틀 전쯤 119로 왔을 거예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검색했다. 이강수님. 네, 여기 계십니다. 현재 7층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세요. 호스피스?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스피스. 말기 환자들이 가는 곳.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분이세요? 아, 친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가족만 면회 가능한데. 잠시만요. 환자분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환자분이 보호자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면회 가능하십니다. 7층으로 올라가세요. 우진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시 강수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다. 702호였다. 우진은 천천히 702호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강수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강수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강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우진을 보는 강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진.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강수야, 나야. 우진이야. 우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강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 받았어?
강수가 물었다. 응, 받았어. 그래서 달려왔어. 미안해. 이렇게 보여서. 아니야,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50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미안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수도 눈물을 흘렸다. 두 노인은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울었다. 한참을 운 후 강수가 말했다. 우진아,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래, 우리 친구였지. 강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진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어. 응, 말해. 뭐든 들을게. 강수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내 대학 떨어진 것도 내 책임이야.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아냐. 들어봐.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우진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 그때 입시 전날 너 기억나? 우리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했잖아. 응, 기억해. 그날 밤 나는 집에 가면서 내가 놓고 간 수험표를 발견했어. 우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험표. 그렇다. 입시 전날 자신은 수험표를 도서관에 놓고 갔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황해서 찾으러 갔을 때 수험표는 도서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걸 집으려고 도서관으로 다시 갔어. 하지만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어. 강수가 기침을 했다. 우진은 물을 떠다 강수의 입에 대줬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갔어. 사정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 수험표를 챙겨서 새벽에 내 집 앞에 놓고 왔어. 우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랬구나. 그때 수험표가 왜 도서관에 그대로 있었는지 궁금했었다. 분명 도서관은 문을 닫았는데 다음날 아침 가보니 수험표가 그대로 있었다. 누군가 챙겨줬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강수였다니. 너 때문에 나는 그날 밤을 거의 못 잤어. 피곤해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 강수야. 아냐, 후회 안 해. 너는 내 친구니까. 당연한 거야. 강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우진아, 나는 평생 너를 생각했어. 미워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나도야. 나도 사실 너를 그리워했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했어.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에 풀린 오해, 50년 만에 회복된 우정. 우진은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찾아갔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강수의 병실로 향했다. 강수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우진이 오면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왔구나. 당연하지. 매일 올 거야. 두 사람은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50년간 살아온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우진아, 너 결혼은 언제 했어? 1978년이었어. 순이랑 선 봐서 결혼했지. 아들 둘 낳았어. 좋겠다. 나는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갔어. 아내가 내 사업 실패를 견디지 못했거든. 아들은? 응, 하나 있어. 근데 연락 안 해. 내가 빚 때문에 폐를 많이 끼쳤거든. 강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연락해 볼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냐, 괜찮아. 이제 와서 연락하면 부담만 줄 것 같아.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두 아들의 결혼식 사진, 손주들 사진. 예쁘다. 정말 복 받았구나. 너도 복 받았어.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잖아.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우진은 오래된 졸업 앨범을 가져왔다. 1975년 졸업 앨범.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며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다. 이거 봐. 우리 체육대회 때 사진. 하하. 그때 우리 계주에서 꼴찌했었지. 맞아. 근데 완주는 했잖아. 끝까지. 두 사람은 웃었다. 병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우진아, 이것 좀 봐. 강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소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다. 우진과 강수였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응.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어.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 동안 강수는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친구의 사진을. 나도 집에 이 사진 있어. 앨범에 끼워놨어. 정말? 응. 가끔 꺼내보곤 했어. 내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바라봤다. 70년 넘게 산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 우진아,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 강수가 물었다. 그냥 함께 학교 뒤 산책로 걷고 싶어. 미래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며칠 후 우진은 아내 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강수 씨,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아내 순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우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강수는 힘겹게 인사했다. 강수 씨,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순이가 따뜻한 보온통을 내밀었다. 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순이는 강수에게 죽을 떠먹여줬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다. 그날 이후 순이도 종종 병원에 함께 왔다. 강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고 병실을 정리해 줬다. 강수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형수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친구잖아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강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병실을 방문했을 때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우진아. 응?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직 괜찮잖아. 아냐, 느껴져.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강수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진아,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말해봐. 내가 죽으면 우리 고등학교 근처에 묻어줘. 우리가 자주 걷던 그 산책로 근처, 거기에. 강수야. 그리고 가끔 와줘. 이야기 들려줘. 내 손주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든 좋아. 그래, 약속할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으며.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의 노을은 점점 짙어졌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졸업장, 상장, 편지, 사진. 그 속에서 우진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1975년 3월. 강수가 우진에게 보낸 편지였다. 당시 우진은 이 편지를 읽지 않고 버렸었다. 하지만 아내 순이가 몰래 주워서 보관해뒀던 것이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50년 만에 읽는 편지였다. 우진아, 나야 강수. 요즘 너 왜 연락 안 받니? 내가 뭘 잘못했니? 혹시 그 소문 때문이니? 부정입학 소문 말이야. 우진아, 그거 사실이 아니야.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어. 믿어줘. 우진아, 우리 친구잖아. 제발 오해 풀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기다릴게. 강수가. 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50년 전 강수는 이렇게 간절히 오해를 풀려고 했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 편지조차 읽지 않았다. 미안해. 강수야. 정말 미안해. 우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후회와 자책의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병원에 갔다. 그런데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빨리 오세요. 우진은 뛰어서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수야, 나야, 우진이야. 우진이 다가가자 강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응, 나야. 강수야, 힘내. 의사가 우진을 옆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다 줬다. 우진은 강수의 침대 옆에 앉았다. 의료진이 빠져나간 후 병실에는 우진과 강수만 남았다. 조용한 병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우진아. 응, 말해. 고마웠어.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나도야. 나도 정말 다행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아. 약속 지켜줘. 응, 걱정 마. 꼭 그 산책로 근처에 묻어줄게. 그리고 자주 갈게. 고마워. 강수의 손이 우진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그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우진아.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응, 말해. 뭐든 들을게. 강수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너 기억하니? 고3 때 너희 집 화재 났을 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1974년 겨울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많이 손상되었다. 그때 복구 비용이 부족해서 가족이 힘들어했었다. 그때 익명으로 돈을 보낸 사람 있었잖아. 응, 기억해. 200만 원이었어.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 누가 보낸 건지 끝내 몰랐어. 그게 나였어. 우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뭐, 가구? 나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다 보냈어. 너희 집 복구하라고. 강수야,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때 그 돈이 강수가 보낸 것이었다니. 왜 말 안 했어? 친구니까. 당연한 거잖아.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우진아, 나 평생 너를 사랑했어. 친구로서. 나도야. 나도 너를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친구 하자. 응, 꼭 약속해. 강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우진은 강수의 손을 꼭 잡았다. 강수야, 강수야. 호흡이 멈췄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하는 긴 소리가 울렸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 시각 오전 10시 42분.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강수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저 계속 붙잡고 있었다. 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은 강수의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친구를 또다시 잃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연고자가 없는 강수를 위해 우진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동창생 몇 명이 조문을 왔다. 모두 강수의 죽음을 애도했다. 강수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마지막에 우진이랑 화해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너무 일찍 갔어. 우진은 묵묵히 강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가져온 사진이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한 젊은 남자가 조문을 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저, 실례합니다. 고인과 아들입니다. 우진은 놀라서 남자를 바라봤다. 강수의 아들이라니. 아, 그렇습니까? 들어오세요. 남자는 강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났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제가 아버지 생전에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강수가 아버님이 당신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찾아뵐 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며칠은 행복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매일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남자가 우진을 바라봤다. 그 친구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강수의 유언대로 고등학교 근처 공원묘지에 그를 안장했다. 학교 뒤 산책로가 보이는 언덕이었다. 강수와 우진이 자주 걷던 그 길. 장례를 마치고 우진은 혼자 그 산책로를 걸었다. 50년 전 두 소년이 미래를 꿈꾸며 걷던 그 길. 이제는 한 노인만 홀로 걷고 있었다. 강수야, 잘 가. 우진은 산책로 끝에 서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강수의 대답처럼. 강수의 장례를 치른 후 한 달이 지났다. 우진은 매주 강수의 묘를 찾았다. 약속했던 대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강수야, 나왔어. 오늘은 손주 이야기 해줄게. 우진은 묘비 앞에 앉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큰아들의 승진 소식, 작은아들의 둘째, 아이 출산 소식, 손주들의 귀여운 행동들.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거든.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우진은 그 소리를 강수의 대답처럼 들었다. 어느 날 강수의 아들이 우진에게 전화를 했다. 선생님,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이것저것 나온 게 있는데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진아, 고마웠어. 고등학교 3년 동안 내 친구가 되어줘서. 그 시절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사랑해. 친구로서 진심으로 사랑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안녕, 내 친구. 2025년 10월 20일. 이강수. 편지가 끝났다. 우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0년간의 오해, 50년간의 원망, 50년간의 그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놀라 달려왔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순이는 남편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다. 한참을 운 후, 우진은 순이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순이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지금이라도 연락해봐요. 강수 씨한테 전화해봐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동창회 명단에 있지 않아요? 우진은 급하게 가방에서 동창회 명단을 꺼냈다. 이강수의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삐 소리 후에 자동응답기였다. 우진은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받지 않았다. 왜 안 받는 거야? 제발. 우진은 절박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나는 이미 편안한 곳에 가 있을 거야. 우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강수가 이미. 우진은 다급하게 동창회 명단을 다시 펼쳤다. 강수의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소였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와 같았다. 여보, 나 지금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요? 강수한테 가봐야 해. 우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아내 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배웅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휴대폰 꼭 들고 다니고요. 우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강수의 주소를 말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관악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우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강수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하기를. 40분쯤 달려 택시가 한 허름한 주택가 앞에 섰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다. 우진은 택시비를 내고 서둘러 내렸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 녹슨 대문, 가난한 동네였다. 우진은 가슴이 아팠다. 강수가 이런 곳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니. 목적지에 도착했다. 2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강수는 1층 101호에 산다고 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대답이 없었다. 우진은 다시 눌렀다. 딩동, 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우진은 문을 두드렸다. 강수야. 나 우진이야. 문 좀 열어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우진은 불안해졌다. 문고리를 잡아당겨봤지만 잠겨 있었다. 강수야. 제발 대답 좀 해.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시끄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사시는 이강수 씨. 혹시 보셨나요? 이강수 씨요? 아, 그분.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분 이틀 전에 119 타고 갔어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까운 대학병원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서울대병원이니까. 감사합니다. 우진은 급하게 인사하고 다시 택시를 잡아탔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우진은 계속 강수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우진은 응급실로 달려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이강수라는 환자 찾고 있습니다. 이틀 전쯤 119로 왔을 거예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검색했다. 이강수님. 네, 여기 계십니다. 현재 7층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세요. 호스피스?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스피스. 말기 환자들이 가는 곳.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분이세요? 아, 친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가족만 면회 가능한데. 잠시만요. 환자분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환자분이 보호자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면회 가능하십니다. 7층으로 올라가세요. 우진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시 강수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다. 702호였다. 우진은 천천히 702호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강수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강수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강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우진을 보는 강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진.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강수야, 나야. 우진이야. 우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강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 받았어? 강수가 물었다. 응, 받았어. 그래서 달려왔어. 미안해. 이렇게 보여서. 아니야,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50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미안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수도 눈물을 흘렸다. 두 노인은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울었다. 한참을 운 후 강수가 말했다. 우진아,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래, 우리 친구였지. 강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진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어. 응, 말해. 뭐든 들을게. 강수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내 대학 떨어진 것도 내 책임이야.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아냐. 들어봐.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우진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 그때 입시 전날 너 기억나? 우리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했잖아. 응, 기억해. 그날 밤 나는 집에 가면서 내가 놓고 간 수험표를 발견했어. 우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험표. 그렇다. 입시 전날 자신은 수험표를 도서관에 놓고 갔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황해서 찾으러 갔을 때 수험표는 도서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걸 집으려고 도서관으로 다시 갔어. 하지만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어. 강수가 기침을 했다. 우진은 물을 떠다 강수의 입에 대줬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갔어. 사정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 수험표를 챙겨서 새벽에 내 집 앞에 놓고 왔어. 우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랬구나. 그때 수험표가 왜 도서관에 그대로 있었는지 궁금했었다. 분명 도서관은 문을 닫았는데 다음날 아침 가보니 수험표가 그대로 있었다. 누군가 챙겨줬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강수였다니. 너 때문에 나는 그날 밤을 거의 못 잤어. 피곤해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 강수야. 아냐, 후회 안 해. 너는 내 친구니까. 당연한 거야. 강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우진아, 나는 평생 너를 생각했어. 미워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나도야. 나도 사실 너를 그리워했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했어.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에 풀린 오해. 50년 만에 회복된 우정. 우진은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찾아갔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강수의 병실로 향했다. 강수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우진이 오면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왔구나. 당연하지. 매일 올 거야. 두 사람은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50년간 살아온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우진아, 너 결혼은 언제 했어? 1978년이었어. 순이랑 선 봐서 결혼했지. 아들 둘 낳았어. 좋겠다. 나는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갔어. 아내가 내 사업 실패를 견디지 못했거든. 아들은? 응, 하나 있어. 근데 연락 안 해. 내가 빚 때문에 폐를 많이 끼쳤거든. 강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연락해 볼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냐, 괜찮아. 이제 와서 연락하면 부담만 줄 것 같아.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두 아들의 결혼식 사진, 손주들 사진. 예쁘다. 정말 복 받았구나. 너도 복 받았어.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잖아.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우진은 오래된 졸업 앨범을 가져왔다. 1975년 졸업 앨범.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며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다. 이거 봐. 우리 체육대회 때 사진. 하하. 그때 우리 계주에서 꼴찌했었지. 맞아. 근데 완주는 했잖아. 끝까지. 두 사람은 웃었다. 병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우진아, 이것 좀 봐. 강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소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다. 우진과 강수였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응.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어.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 동안 강수는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친구의 사진을. 나도 집에 이 사진 있어. 앨범에 끼워놨어. 정말? 응. 가끔 꺼내보곤 했어. 내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바라봤다. 70년 넘게 산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 우진아,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 강수가 물었다.
그냥 함께 학교 뒤 산책로 걷고 싶어. 미래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며칠 후 우진은 아내 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강수 씨,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아내 순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우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강수는 힘겹게 인사했다. 강수 씨,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순이가 따뜻한 보온통을 내밀었다. 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순이는 강수에게 죽을 떠먹여줬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다. 그날 이후 순이도 종종 병원에 함께 왔다. 강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고 병실을 정리해 줬다. 강수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형수님,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친구잖아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강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병실을 방문했을 때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우진아. 응?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직 괜찮잖아. 아냐, 느껴져.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강수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진아,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말해봐. 내가 죽으면 우리 고등학교 근처에 묻어줘. 우리가 자주 걷던 그 산책로 근처, 거기에. 강수야. 그리고 가끔 와줘. 이야기 들려줘. 내 손주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든 좋아. 그래, 약속할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으며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의 노을은 점점 짙어졌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졸업장, 상장, 편지, 사진. 그 속에서 우진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1975년 3월, 강수가 우진에게 보낸 편지였다. 당시 우진은 이 편지를 읽지 않고 버렸었다. 하지만 아내 순이가 몰래 주워서 보관해뒀던 것이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50년 만에 읽는 편지였다. 우진아, 나야 강수. 요즘 너 왜 연락 안 받니? 내가 뭘 잘못했니? 혹시 그 소문 때문이니? 부정입학 소문 말이야. 우진아, 그거 사실이 아니야.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어. 믿어줘. 우진아, 우리 친구잖아. 제발 오해 풀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기다릴게. 강수가. 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50년 전 강수는 이렇게 간절히 오해를 풀려고 했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 편지조차 읽지 않았다. 미안해. 강수야. 정말 미안해. 우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후회와 자책의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병원에 갔다. 그런데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빨리 오세요. 우진은 뛰어서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수야, 나야, 우진이야. 우진이 다가가자 강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응, 나야. 강수야, 힘내. 의사가 우진을 옆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다 줬다. 우진은 강수의 침대 옆에 앉았다. 의료진이 빠져나간 후 병실에는 우진과 강수만 남았다. 조용한 병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우진아. 응, 말해. 고마웠어.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나도야. 나도 정말 다행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아. 약속 지켜줘. 응, 걱정 마. 꼭 그 산책로 근처에 묻어줄게. 그리고 자주 갈게. 고마워. 강수의 손이 우진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그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우진아.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응, 말해. 뭐든 들을게. 강수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너 기억하니? 고3 때 너희 집 화재 났을 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1974년 겨울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많이 손상되었다. 그때 복구 비용이 부족해서 가족이 힘들어했었다. 그때 익명으로 돈을 보낸 사람 있었잖아. 응, 기억해. 200만 원이었어.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 누가 보낸 건지 끝내 몰랐어. 그게 나였어. 우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뭐, 가구? 나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다 보냈어. 너희 집 복구하라고. 강수야,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때 그 돈이 강수가 보낸 것이었다니. 왜 말 안 했어? 친구니까. 당연한 거잖아.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우진아. 나 평생 너를 사랑했어. 친구로서. 나도야. 나도 너를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친구 하자. 응. 꼭 약속해. 강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우진은 강수의 손을 꼭 잡았다. 강수야. 강수야. 호흡이 멈췄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하는 긴 소리가 울렸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 시각 오전 10시 42분.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강수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저 계속 붙잡고 있었다. 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은 강수의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친구를 또다시 잃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연고자가 없는 강수를 위해 우진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동창생 몇 명이 조문을 왔다. 모두 강수의 죽음을 애도했다. 강수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마지막에 우진이랑 화해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너무 일찍 갔어. 우진은 묵묵히 강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가져온 사진이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한 젊은 남자가 조문을 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저, 실례합니다. 고인과 아들입니다. 우진은 놀라서 남자를 바라봤다. 강수의 아들이라니. 아, 그렇습니까? 들어오세요. 남자는 강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났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제가 아버지 생전에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강수가 아버님이 당신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찾아뵐 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며칠은 행복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매일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남자가 우진을 바라봤다. 그 친구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네,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강수의 유언대로 고등학교 근처 공원묘지에 그를 안장했다. 학교 뒤 산책로가 보이는 언덕이었다. 강수와 우진이 자주 걷던 그 길. 장례를 마치고 우진은 혼자 그 산책로를 걸었다. 50년 전 두 소년이 미래를 꿈꾸며 걷던 그 길. 이제는 한 노인만 홀로 걷고 있었다. 강수야, 잘 가. 우진은 산책로 끝에 서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강수의 대답처럼. 강수의 장례를 치른 후 한 달이 지났다. 우진은 매주 강수의 묘를 찾았다. 약속했던 대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강수야, 나왔어. 오늘은 손주 이야기 해줄게. 우진은 묘비 앞에 앉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큰아들의 승진 소식, 작은아들의 둘째, 아이 출산 소식, 손주들의 귀여운 행동들.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거든.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우진은 그 소리를 강수의 대답처럼 들었다. 어느 날 강수의 아들이 우진에게 전화를 했다. 선생님,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이것저것 나온 게 있는데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치 두 친구가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줘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후회 없이. 장학생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친구의 영혼과 함께.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우정은 죽음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우진과 강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